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요, 펠리세이드인데요. 이 디젤과 휘발유의 차이점, 장점, 단점을 한번 타보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맥스크루즈 후속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맥스크루즈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 12월에 첫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9년도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G90 출시와 이 펠리세이드 출시가 겹쳤는데, 이 펠리세이드 출시 행사를 참석하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펠리세이드는 사실 한 3천만 원 중반부터 5천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가격이. 그런데 산타페의 금액이 한 4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타페와 소렌토의 고객들이 펠리세이드가 아마 다 가져왔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의 크기도 크지만 옵션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패밀리카로 타시기 위해서 이제 타시는 건데, 그거를 다 만족해 주신 차가 또 이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시와 함께 보통 뭐 선택하시면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이고요. 이 펠리세이드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에서 수출이 또 대박 나가지고요. 중고차에서는 사실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새 차를 수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4륜구동, 러시아가 좀 추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땅덩이가 굉장히 넓고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SUV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은 펠리세이드가 너무 아마 비싸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출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차가 이 차량입니다. 펠리세이드가 또 썰이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께서 요거를 중고차로 샀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은 정말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디젤 모델인데요. 2.2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7인승이고 4륜구동입니다. 스펙을 좀 설명드리면 2019년 7월이고요. 키로수는 65,000km 뛰었습니다. 2.2 디젤 4륜 프레스티지 7인승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890만 원입니다. 휘발유의 스펙을 좀 말씀드릴게요. 휘발유의 스펙은 2021년 12월식이고요. 키로수는 24,000km 뛰었습니다. 3.8 2륜구동의 7인승입니다. 4륜 아닙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3,740만 원입니다. 요거보다 좀 더 쌉니다. 휘발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금액이 좀 저렴합니다. 신차 금액이 얼마냐면은 4,295만 원, 4,300만 원이고요. 이 차는 4,869만 원, 그러니까 4,870만 원 정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더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AS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력수라든지 이런 거 좀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차 중량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4륜이 있잖아요. 2톤이 넘습니다. 2,030kg 정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90kg, 1,890kg입니다. 좀 더 공차 중량이 낮죠. 연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11.5kg,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9kg, 10kg 그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에서 주행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보통 6km 정도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젤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좋으니까요. 요거는 2.2고 요거는 3.8 엔진입니다. 3.8 엔진은 1년에 세금이 한 80에서 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는 한 50만 원, 50만 원은 좀 넘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 6개월에 3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3.8 자연흡기 엔진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 터보 디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펠리세이드가 나오면서 동급 차량들, 뭐 산타페, 소렌토도 물론 있겠지만, 쉐보레 같은 경우에 뭐 이코녹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쌍용 같은 경우에는 지포렉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폭망한 거죠. 왜냐면 이 차량이 워낙 가성비가 좋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을 좀 넣어도 한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는 사실 수 있거든요. 물론 뭐 GV80이랑 비교하시면 엔진 자체가 틀리니까 그건 한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교 대상은 조금 안 되고, 사실 뭐 카니발이랑도 비교가 되는데요. 카니발도 사실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펠리세이드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에 오셔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펠리세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간이 너무너무 넓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러니까 애매한 층이 있어요. 산타페를 타기에는, 소렌토를 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분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펠리세이드를 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GV80이 좀 젊은 취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정통 SUV를 타고 싶은 분들이 타시는 것 같아요. 나이대가 한 50대, 60대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이 차는 이제 휘발유 차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2만밖에 안 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7인승 모델이니까 이 차에도 최대 장점은 이제 뒷좌석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독립 시트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4인 가족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짐을 안 싣고 이제 이렇게 타신다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의자를 하나도 건들지 않은 상태인데 무릎도 닿지 않고 머리도 닿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6명이 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골프를 좋아하거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제껴놓고 짐을 좀 실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자동으로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요 상태로만 해도 웬만한 캠핑 장비는 다 들어갑니다. 예, 저도 캠핑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캠핑 장비 나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나날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촐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차 꼭 사셔야 됩니다. 예. 사실 디젤과 휘발유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옵션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량 크기도 거의 똑같고 공차 중량만 좀 이 차량이 좀 가볍다는 거. 타이어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일단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245에 50에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타이어하고 휠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큰 차들은 타이어를 좀 큰 거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좀 웅장해 보이고 차 자체가 좀 멋있어 보이죠. 요 타이어 수급이 안 될 정도로 펠리세이드가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차가 진짜 비싸 보여요. 일단 실내 탔습니다. 공간이야 말할 것 없이 너무 넓고 이런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스웨이드 느낌이 나요. 여기는 스웨이드 많은데 이런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내장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괜찮습니다. 4천만 원 초반대, 4천 한 2,300대인데도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반자율 주행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파워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이나 당연히 있고 하이패스 루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 그게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 깜빡이 틀면 왼쪽의 모습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깜빡이를 트시면 오른쪽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2만 킬로니까요. 사실 새 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휘발유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합니다. 제가 한번 시운전 나가볼게요. 일단은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있어요. 디젤은 약간 소음 진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좋네요. 사실 요즘 들어서 휘발유 차량들이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도 사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제 요 차와 포드 익스플로러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경유차 차량이기 때문에. 포드 익스플로러는 요거랑 다른 점은 차가 조금 더 무거워요. 이게 훨씬 더 가볍게 잘 나가네요. 그리고 공간도 이거는 이제 군더더기 없이 넓어요. 그 다음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이제 A필러도 상당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려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백미러도 크고 큼지막하고 이거는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뻥 뚫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사실 3열 시트 타기가 좀 불편합니다. 사실 저도 타봤지만 이 차는 3열을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가 한 5년만 지나서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오면은 포드 익스플로러도 다 잡을 것 같은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 포드 익스플로러가 좀 저렴한 금액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렴한 대형 SUV 사륜을 사시는 분들이 포드 익스플로러 많이 가시는데 와 정말 좋습니다. 이 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차가 조금 크다는 거 외에는 진짜 단점이 없네. 너무 좋은데 너무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까 보신 차는 이제 디젤 4중구동입니다. 근데 이제 키로수도 많고 연식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좀 단가가 비싸잖아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중고차 시장에서 디젤 4중구동이 다 수출이 전량 나갑니다. 러시아로. 그래서 사실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가 지금만 수출이 잘 나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잘 나갔어요, 수출이.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왜냐면은 국내에서도 1년씩 기다리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에 오는데 있으면 바로바로 팔리니까 해외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차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SUV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구름 위를 떠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시트 포지션도 좀 높고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차는 좀 옵션이 좀 더 많이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썬루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HUD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고, 반절 중에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당연히 핸드폰 무선 충전,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풀타임 4륜구동입니다. 사실 디젤 차량들도 이렇게 운행할 때는 디젤이라는 걸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이제 잠깐 정차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차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시끄러운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운전할 때는 사실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토크 힘이 좋아요. 토크가 휘발유보다 토크가 훨씬 높습니다, 이 차가. 그러니까 마력수는 아무래도 이제 CC가 낮다 보니까 딸리는데 토크가 좋다 보니까 이 치고 나가는 어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정말 좋아하는 썬루프가 있고 4륜구동 정말 잘 나갑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 흰색이었고 이건 이제 디젤의 검정색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팰리세이드는 검정색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남성성도 좀 있고 마초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휘발유를 선택할 것이냐 디젤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디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가성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휘발유의 기름값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은 2륜이냐 4륜이냐가 또 있는데 이 차는 이제 4륜이잖아요. 저는 4륜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그 물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내년에도 분명히 물난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도 계속 물난리가 심해질 거라고 보지 덜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도 이거 좀 큰 차로 4륜구동을 타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아마 구독자님들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뽑는다면 4륜구동으로 디젤을 살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륜은 안 살 것 같아요. 이 큰 차들의 장점은 안전성이에요. 작은 차가 꼭 불안한 것만은 아닌데 이 차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덤벼대면 덤벼라 이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보를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번에 이제 막 이런 재해들이 있는 거를 보고 야, 이거 내가 볼보를 타야 되나? SUV를? 저는 SUV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장거리를 탈 때 좀 피곤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진동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세단만 탔는데 요번에 이런 어떤 재해들을 보면서 이제 SUV를 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팰리세이드, 휘발유, 디젤 두 모델을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SUV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모터스에서는 집 앞까지 탁송을 해드리고요. 3일 동안 타보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사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내 차가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SK V1 모터스에서만도 10,000대가 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만 하더라도 수십 대가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